안녕하세요. 소크리TV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세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아닌가요? 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려면 머리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몸으로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럼 오늘은 내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머리 속에 어떤 것을 넣으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네,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공부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요? 네, 어떤 공부를 하면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공은 공부죠. 내가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공부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공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하신 분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공을 할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학 전공에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나는 대학교를 갈 것이다. 그런데 나의 꿈은 한국어 강사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대학을 이미 졸업을 했고, 이런 전공을 했는데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어 강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국어 국문학과를 가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어 교육도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학과가 생긴 대학교들도 많습니다. 무슨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고도 하지만 교원, 그리고 문화 이런 분야로 학부에 있는 개설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외국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어,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외국어 이런 분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한국어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문사회 분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인문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하셔도 열려있는 직업,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 새로 생기는 KFL 학부도 있습니다. 이 학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입학을 하는 특별한 경우의 전공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과가 아니라 외국인 입장에서 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전공할 때는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전공을 한다. 나는 대학교를 이미 전공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을 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에서, 이공계 내지는, 전혀 무관한
학과를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대학원에 가서 보충으로 필수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원에는 교육대학원 안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KFL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는데 이 두 과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길이 있다고 했죠. 네, 어떤 길일까요? 네, 열린 공부가 있습니다. 열린 공부,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열린 공부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는데, 이 열린 공부는 대학교 안에 부설기관으로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대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학 부설기관의 양성과정, KFL 과정을 알아보시고 수료를 하시면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학과 대학원 양성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대학 부설기관에 있는 KFL 양성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었으니까 모두가 한국어 강사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자격증요? 여러분은 한국어 강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격증을 받아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에서 열린 공부 양성과정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3급, 2급, 1급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과정을 수료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그러면 3급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여러분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 정교사 자격증, 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거 아시죠? 중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일을 하시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 기관이 주관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궁금하다면 계속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